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가급적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도쿄, 평양, 서울 방문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폼페이오 장관 어제 당일치기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외박해서 방북 결과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중국을 가는 또 일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방북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전한 것처럼 정용 실장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지난 3차 방북 때는 빈손 방북 논란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일단 3차 방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2차 5월에 2차 두 번째 방북을 했을 때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3차 방문은 정말 빈손이었다. 왜 갔다 왔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도 못 만났다. 뭐 하게 갔냐 뭐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원래 그 네 번째 방북이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가나보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그러지고 9월 18일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가셔서 정상회담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가 그냥 빈손 외교라는 얘기 들으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 2차, 3차 그리고 4차가 뭐 약간 어그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트랙으로 돌아간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그림도 일단 좋고요. 왜냐하면 사실 평양 방북한 그 총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밤을 지낸 것도 아니고 도쿄에서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거의 하루 종일을 이제 그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난 게 어제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뭔가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평가를 하는 게 뭐 되게 좋은 말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아름답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제 그 우리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 없는 데서 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정의용 실장님이 나와서 다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좋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 그러니까 자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곧 다시 만난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희망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그 동인이 저한테 있습니다.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면 뭐가 있지 하고 보면 사실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어요. 아마 풍계리 정도? 그러니까 풍계리를 하도 뭐라 하니까 그거를 다시 해보겠다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평가는. 방북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후 하나씩 뭐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여튼 기대를 좀 할 만한 그런 방북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알려진 게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뭐 그냥 각종 미사 여구를 쓰면서 생산적이었다. 뭐 좋은 그 진전을 위한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자꾸 나오는데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것만 보면은 솔직히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찰단을 허용하겠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나온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사찰단을 일부 허용한 것,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동창리 미사일 시험대 발사대 사찰단 들어갈 수 있다 했고 이번에 풍계리 핵시험장까지 사찰단을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핵신고는 거부하는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해줬다. 그거를 일부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 진전이라고 하면 뭐 영변 핵시설 받고 근데 영변 핵시설장에 대해서 사찰단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찰단의 범위가 뭐 기존의 그 핵시험장과 미사일 시험장 그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뭐 그걸 진전이라고 하면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 미국이 받았겠느냐 저는 못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핵시설 적어도 영변 핵시설장에 대한 사찰단은 허용을 하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글쎄 뭐 뭔가 말하지 않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젠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들 지금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좀 플러스 알파가 그럼 있었을까요? 있었어야 합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 요즘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알려진 정보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근데 아마 이게 그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우리 당국자도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도 무슨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인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국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을 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알려진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뭔가 하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게 정말 그 별거 아닌 거로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경우에 예. 저는 뭐 사실 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어떠고 그거 별 관심이 없고요. 그보다 사실 우리는 지금 핵을 머리 위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비핵화를 위해서 좀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은 못하겠네요. 예,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씩 예측을 해본다면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이 가장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ICBM에 대한 좀 부분 해체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 즉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지금 상태에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핵신고까지 우리가 뭐 미국이 원래 원했던 것이 핵신고니까 예. 핵신고까지 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종전선언과 북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사일 시험장 그리고 풍계리까지 들어가고 또 영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겠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종전선언 이거 갖고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조금 몇 개 더 달라. 예를 들어서 ICBM 뭐 폐기하든지 그것도 네. 안 되면 뭐 이동식 발사대라도 좀 폐기를 해라. 그리고 핵신고도 좀 해주면 좋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야 그거 다 해주면 어떡하냐. 제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춰가는 단계일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윗단계까지 성사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다양한 이슈들은 논의만 됐지 뭐 합의나 조율은 거의 안 됐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두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하고 뭔가 합의를 이루었다면 종전선언을 허용해주고 무엇을 북한으로 받았을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다 폐쇄된 거죠. 거기에 사찰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문제인데 그것만 가지고 폼페오가 뭐 건설적이었다, 이런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생색낼 정도인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예. 아마 그 알려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예, 플러스 예. 알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폼페이오 장관 발언 중에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 네네네. 논의가 있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접 상응 조치란 말을 이제 미국의 외교 최고 책임자가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상응 조치를 논의를 했을 거고 과연 그게 뭘까? 그러니까 종전선언 외에 다른 뭐 평양에 미국 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달지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직접 언급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얘기 말씀하신 정도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정도를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 풍계리 얘기가 나온 게 나왔던 여러 얘기 중에서 이거 정도는 안심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여서 나온 게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하는 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나머지 얘기들은 뭐 예를 들어서 ICBM 그래서 없앨 거냐. 뭐 없으면 좋겠지 하는 얘기들은 오고 가긴 했지만 확실한 답은 아직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안감이 들거든요.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혹했어요. 말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아름다운 말을 이제 접어놓고 하나씩 짚어보니까 그러니까 나온 건 사실 딱히 없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저는 희망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예. 생각은 하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여전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북을 하기 전과 후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예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좀 언제쯤 공개가 될까?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비밀리에 붙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결국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조율하고 문건을 작성을 하겠지만 몇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합의해서 채워야 할 블랭크를 남겨둘 거예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가 이번에 갔다 온 부분도 아직까지는 완성된 합의는 아닐 걸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언론이나 이런데 이것을 알려주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만약 정상회담을 언제 여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폼페이오가 갔다 오면서 조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기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이제 중간 선거 이전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정상회담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풍계리에 사찰단 들어가는 거 정도로 종전 선언을 내준다? 그건 아닐 것 도움이 되지 않을 같거든요. 것이다. 저는 예.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아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확실하고 그리고 중간 선거에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대신 조금 더 확실한 날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저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12월 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중간 선거 이후라는 말씀이신 그걸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중간선거 이전으로 어느 정도 시기를 못 박을 수 있었다면 그 얘기는 좀 더 확실한 양쪽에서 그 주고받을 카드가 뭔지가 정리가 됐고 그게 어느 정도 대통령한테 가기 전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조만간 빠른 시기라고 하니 이게 몇 달 뒤도 사실 충분히 조만간 빠른 시기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예, 북한 쪽 발언은 좀 더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얘기를 사찰단을 초청을 했다고 했는데 미 국무부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역적으로 해체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 불가역적인 말을 정말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국무부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CVID, FFVD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역적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시한다는 거는 미국에 대한 위협 부분을 매우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 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이 없다는 부분. 즉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그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 사찰단이 들어가서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는 그 풍계리 핵시험장 그 폐쇄가 더 이상 다시 가역할 수,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폐쇄됐느냐를 확인하러 들어가는 건데 지금 미국이 사찰단을 보낸다는 거는 그걸 가역이냐 불가역이냐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제 파괴하기 전에 폐쇄하기 전에 가서 어떤 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의 핵 능력이 있고 핵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게 매우 크거든요. 근데 이미 다 파괴한 상태에서 와서 이게 가역인지 불가역인지 봐라. 갱도를 지금 거의 다 파괴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상태에서 와서 가역적이냐 불가역적이냐를 확인해라. 저는 사찰단의 의미는 상당히 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 부분은 좀 완전히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쇼를 멋지게 했는데도 이게 안 먹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기자들 불러놓고 그림 좋게 사진 찍는 게 그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 거기서 시료 채취도 못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여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를 갖춰야 되는구나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실제로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인정하고 풍계리에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걸 확인하러 누가 와도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이 외부를 향해서 일단 귀를 열고 있기는 한 것 같고 그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그런 만큼 이제 그 외부 세계도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알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나온 것만 봐서는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폐쇄 없이 북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제스처를 아주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 그리고 영변 핵시설장,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사찰단 보내는 거, 이것도 물론 영변 핵시설장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폐쇄를 함으로써 정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설이 상당 부분 없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죠. 물론 그 비밀리에 다른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뭐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핵폐기 수준에는 조금 미흡하다. 상당히 북미 관계를 계속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서 물론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고, 그것이 이제 추후 간의 북미 관계를 계속 추동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마 이러한 부분에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매우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북을 하기 전에 했던 발언이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에 다다르면 평화협정에 중국도 그 주체로 참여하겠다. 이 말을 두고 좀 해석들도 많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보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목표에 다다르면 이 목표가 뭐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자가 아니라 4자가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죠. 이게 남북미거나 혹은 남북미 중으로 이렇게 이 4.27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이렇게 못을 박아놨던 이유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데 그게 그냥 아무 때나 중국이 그냥 들어오면 된다는 뜻도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에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순서를 보시면 일본을 거쳐서 북한을 가서 협의를 하고 문 대통령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의견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중국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로 지금 일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들어간다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면이고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국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번에 가서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중국한테 기대하는 바가 뭐다라고 설명을 할 거고 그게 단순히 미국의 입장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뭐 한국의 입장 혹은 북한의 입장까지도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성과, 이건 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직결되는 상황이고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종전선언이랄지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방문, 그러니까 서울 방문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민감한 상황 어떻게 좀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선희 외무부상과 이제 만날 거다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중국 가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로 가 있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예. 내일 북중러 3자 협상도 하는데 네. 글쎄요, 두 사람이 뭐 실무 협상의 카운터파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뭐 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최선희 부상 이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제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그 평야 협정에 중국이 참여하니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중국에게 어느 정도 당근을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화 협정에는 너네를 그 포함시켜 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제재 이행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 예. 부분인데. 근데 중국의 입장은 조금 틀려요. 평화 협정 언제 될 줄 알고 그거 믿고 제재를 따라주느냐.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빨리 북한 관련된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입장을 던진 폼페이오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보거든요. 아마 뭐 평화협정에 중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당근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제재를 이행하라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느냐, 제재 이행 못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번에 그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이 계속 원했던 제재 완화가 완전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최선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가서 이러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거예요. 미국과 유엔에서 제재 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거론을 하고 좀 압박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아마 실질적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제재의 구멍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 어떻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또 한 번에 좀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